네, 안녕하세요. 586 친중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잠시 편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반도가 이 편자가 나오면서부터 참 우리가 이 고생줄에 들어서 가지고 한 1000년을 숨도 못 쉬고 짓눌려 살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반복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그 말하자면 사회 지배층이라 그럴까, 사회 리딩 그룹 지도층이 이 편자 마름 근성, 이거를 많이 못 벗어나고 있다. 왼쪽은 종북 종중 중국을 받들어 모시는 마름 근성이고, 오른쪽은 친중 글로벌리스트를 받들어 모시는 마름 근성이다. 이 빌어먹을 놈의 마름 근성이 1000년 동안 편자에 의해서 형성돼 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유의미한 반론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2015년에 가야 고분에서 편자가 나왔는데, 왜 백모는 10세기에 이 그 편자가 이 만주, 그 다음에 몽고, 초원지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큰 틀에서 보면 잘못된 얘기 아닙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 편자는 단품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단품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단품은 나올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빨라도 하루 있어야 광고가 붙기 시작하고, 늦으면은 이제 뭐 일주일 열흘 후에 광고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세뇌 탈출 앞으로 컨텐츠 잘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편자를 만들려면 일단 쇠를 두들겨야 돼요. 쇠를 두들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쇠라 그러면은 두들길 때, 우리 지금 대장간에 가서 두들기는 쇠들은 연강입니다. 마일드 스틸. 이 마일드 스틸, 그러니까 연강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함량이 작은 부드러운 강철이에요. 그런데 연강이 이렇게 연강을 포함한 강철이 대중화된 것은 불과 한 1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대장간에서 뭘 두들겼는데, 아시다시피 무쇠는 두들기면 깨져요. 그 전에 대장간에서 두들긴 건 물성이 연광과 비슷한 그러니까 탄소 함량이 작은 단철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로트 아이언. 그걸 두들겨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철을 어떻게 두들기나, 물론 이 재료는 연강이지만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네, 저 쇠토막을 저렇게 두들기기 시작을 합니다. 저렇게 두들기려면 망치가 있어야 되고 모루가 있어야 되죠. 저 망치 모루 비쌉니다. 옛날에도 비쌌습니다. 또 집게가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불과 화덕이 좋아야 됩니다. 이 화덕이 저렇게 좋기가 옛날에 어려웠어요. 연료가 시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형상을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유형상, U자로 되는 이제 그 U자 형태의 그 편자 형상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편자 형상을 만드는데, 편자는 못을 박는 쪽에 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홈은 어떻게 만드냐? 지금은 이제 저기 처음부터 이렇게 그 디귿자로 된 걸 구부리고 나면 저절로 홈이 생기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옛날엔 바로 저 방식이에요. 저 동영상을 제가 고른 이유가 그냥 통짜배기 쇠예요. 통짜배기 쇠를 두들겼을 거라고요, 그전에는. 그래서 한번 직접 보시면은 직접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홈 만드는 거. 자, 저렇게 뻘겋게 해놓고, 저렇게 끌같이 생긴 놈. 끌같이 생긴 걸로 홈을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저 홈에다 대고 이제 못을 박거든요. 홈 군데군데 구멍을 파놓고 저 홈에다 대고 못을 박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홈을 만드는 다음에 아직 뜨거우니까 이제 저기다 대고서 홈을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구멍을 뚫죠. 이제 덮여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저기다가 송곳을 대고 때려서 구멍을 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구멍까지 낸 다음에는 저 말 발굽 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앞에 코를 만듭니다. 저 코 만드는 거 한번 직접 보세요. 네, 저렇게 코를 만듭니다. 저 코가 되죠? 가운데 부분에. 저게 딱 가운데 부분에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개 만들었네요. 보통 가운데 부분에 한 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기는 코를 두 군데 만들었네요. 가운데가 아니라. 예. 저렇게 코를 만들어서 말발굽 위로 저 부분에서 올라타게끔 만듭니다. 자, 저게 이제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는 편자예요. 그러면 제 편자를 가지고 이제 말발굽에 편자를 달아야겠죠? 그럼 말발굽에 편자를 다는 걸 장제라 그럽니다. 장제. 페리어라 그러는데 이 장제사가 얼마나 많은 도구를 사용하는지 한번 직접 보세요. 제가 이걸 왜 편자가 단품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편자 먼저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요. 우리가 이제 저는 안 가봤지만 손톱 다듬어주고 발톱 다듬어주는데 페디큐어 하는데 발톱 다듬어주는 데 가면 기분 좋다 그러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자를 저렇게 가는 와중에 말이 아주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꼼짝 안 합니다. 한번 직접 보세요. 이제 있는 편자를 저렇게 쐐기를 넣어가지고 쐐기를 넣어서 편자를 이렇게 이제 벌린 다음에 발굽 저거 풀러 풀러죠. 저기 뭐야 편자 뜯개로 뽑개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세요. 저 간단한 작업인데 저기에 망치가 등장하고 날이 서 있는 쐐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길이의 뽑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일단 편자 뜯어낸 거. 그 다음에는 더 이제 장비가 더 이제 살벌한 장비들이 나옵니다. 이게 발톱 하나입니다. 저 말 발굽이라는 게 발톱 하나인데 저 발톱 안쪽에 편자를 달아놨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달지를 않고 발톱들이 뭉그러져 있어요. 저거를 아주 날카로운 작은 칼로 저걸 다 걷어냅니다. 안쪽 발톱을 깎아냅니다. 한번 직접 보세요. 예, 전 아주 날카로운 칼입니다. 저 안쪽 발톱 깎아내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안쪽 발톱을 다 깎아내요. 그러니까 발톱의 안쪽 부분, 정확히 표현하면 발톱의 안쪽 부분이죠. 저기 이제 발톱들이 뭉그러져 있으니까 말도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발작을 안 해요. 발작 안 합니다. 저길 다 저렇게 깎아냅니다. 예, 시원하게 깎아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꺼멓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 발톱의 바깥쪽 원형 테두리만 남게 됩니다. 저렇게 다 깎아내고 나면. 그럼 이제 바깥의 원형 테두리를 발톱 깎기로 깎는데 그 발톱 깎기가 길이가 이만합니다. 아까 뽑게만 합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발톱 깎기 얼마나 살벌하게 생겼나. 자, 아까 요거는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이게 발톱 깎기예요. 이게 발톱 깎기예요 지금. 그래서 발톱을 그 바깥에 남아 있는 발톱 바깥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말도 시원한 모양이에요. 저렇게 이게 일종의 아주 초대형 페디큐어죠. 편자 간다는 게 저 장제 작업이. 그 다음엔 저걸 갈았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당연히 네 줄질을 하겠죠. 예, 저 줄이 보이시죠? 줄이 한 30-40cm짜리 줄입니다. 저게 말 발톱 줄이에요. 우리 그 손톱 깎았을 때 손톱 줄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것처럼 저게 말 발톱 줄인데 저걸로 이제 줄질을 싹 합니다. 한번 직접 보세요. 예, 저걸로 이제 줄질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원하겠다 말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줄질이 끝난 다음에 뭐를 하냐? 그 다음에 이제 편자를 앉혀보는 일을 합니다. 왜냐면 편자라는 게 일종의 말이 없는 상태에서 대충 한 두세 종류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편자와 말 발굽이 제대로 사이즈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맞추는 작업을 해요. 편자와 말 발굽 사이에. 그러기 위해서 편자를 달궈서 씁니다. 직접 한번 보세요.
자, 달군 편자를 이제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달군 편자를 달고 가지고 현장에서 말이 있는 바로 옆에서 다시 화덕을 놓고 편자를 마지막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발굽, 자기가 기억하는 말발굽에 맞춰서 전문가니까 딱 감이 있는 거죠. 만들어진 편자를 이제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두들겨서 이 정도면은 되겠다. 자, 저기서 저렇게 놔서 안 치는 거죠. 뜨거운 걸로. 예, 뜨거운 걸로 안 치고 나면 가만히 보세요. 자, 뜨거운 걸로 싹 안 치고 다시 뜨거운 걸로 안 치고 나면 여기서 잠깐 스톱이요. 뜨거운 걸로 안 치고 나면 바깥에 말발굽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발톱 테두리. 말발굽 테두리를 깎아버린다고요. 혹은 저기는 안 나오는데 편자가 크다. 그럼 편자를 갈아내요. 편자를 갈아요.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에요. 보세요. 다시 이제 딱 해서 또 저 달궈서 저렇게 한다고요. 편자 앉는 자리를 딱 만드는 거예요. 편자가 앉는 자리를. 그리고 편자랑 발굽 사이즈를 딱 맞춘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못을 박겠죠? 예.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저기다 대고. 그래서 못을 박고, 못 저쪽 발굽 바깥으로 못 튀어나온 데를 끊어내요. 저렇게 돌려서 끊고 워낙 손이 빨라서 잘 안 보이는데 못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왔겠죠. 그걸 끊고 돌려가지고 끊고 두들겨서 구부려 준 거예요. 말이 가만히 있어요. 기분 좋은 모양. 예, 튀어나온 거 끊고 구부려 주고.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편자라는 게 그냥 단품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아까 저 도구 사용되는 거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 대장간 가면 저런 도구 없다고요. 자, 장제사가 쓰는 도구. 장제사 도구 아주 날카로운 칼, 발톱 안쪽 깎아내는 칼, 또 아주 날카로운 초대형 발톱 깎기, 그 다음에 화덕, 장제사도 화덕이 있어야 되고, 편자 만드는 대장간은 당연히 화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나 한번 보세요. 장제사가 쓰려면 편자가 날아간 말을 한쪽 편자가 날아갔어. 세 개는 있어. 그 이동할 수 있겠어요? 100km, 200km 마구간 있는 대장간까지 못합니다. 장제사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마부대가 출동하면. 그러면 이 장제사는 소형 이동식 화덕이에요. 한국은요, 기마부대를 저렇게 안 길렀기 때문에 정주영 장제사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 마사회에 경마장에 있는 장제사다. 그 사람 경마장 바깥에서 안 돌아다녀요. 보통. 이제는 뭐 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워낙 저런 장비가 있으니까 지금은 딱 자동차에 싣고 트럭에 싣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숫과 고정형 화덕이라고요. 장제사도. 그러나 기마병이 되는 순간 이거는 장제사가 이동형이 돼야 돼요. 소형 이동식 화덕이 있어야 되고요. 연료가 수출 못 써요. 수출 부스러지잖아요. 잘 안 부스러지는 단단한 코크스가 있어야 돼요. 이 코크스 언제 만들어지냐? 11세기에 나옵니다. 11세기. 그러니까 코크스가 나올 무렵 전후로 해서 이제 저 편자가 이제 막 보급되는 거예요. 대형으로. 그 다음에 저 집게, 모루, 망치인데 저 모루 같은 거 굉장히 비싸요. 지금 사도 비쌉니다. 왜냐하면 불로 달궈진 쇠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정교한 저 대장간 작업이니까. 모루 비싸요. 그러면 저런 모루가 뭐 아주 명검을 만드는 도검방 이런 데서 쓰는 굉장히 비싼 모루가 있겠죠. 그런데 저게 말 따라다니는 보통 대장장이들, 장제사나 편자 만드는 대장장이도 꽤 좋은 모루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돼야 되는 거예요. 망치도 똑같죠. 저 대장장이 저런 저 두들기는 망치, 저거 이제 단철 망치라 그러는데 영어로 이제 포징 해머죠. 저런 망치들은요, 일반 망치보다 이 표면 처리가 돼 있다고요. 저 겉부분이 강철화돼 있어요. 고탄소 강철화돼 있다고. 그래야 두들겼을 때 이게 충격 안 받고
저기 뭐야 이게 안 망그러지고 이게 충격이 가해지죠. 그 다음에 아까 보세요. 저기 뭐야 저기 드러낼 때 소형쐐기 딱 대놓고 똥똥똥똥똥똥똥똥 쳐갖고 뽑개로 쭉 뽑아내잖아요. 그 쐐기, 소형망치, 그 다음에 뽑개. 이만했죠? 아까? 이만했잖아요. 뽑개로 있는 편자 뽑아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날카롭고 잘 서 있는 안쪽 발톱 칼로 저걸 다 걷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날카로운 이만한 발톱 말굽 테두리 깎아내는 발톱 깎기로 그걸 다 깎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만한 줄로 발톱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말발굽 발톱이니까 하나의 발톱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말발굽에 맞춰가지고 앉혀야 되니까 이동식 화덕에 이미 만들어져서 배달받은 편자를 칙 하고 대보잖아요. 달고 갖고 이동식 화덕에 달고서 칙 대죠. 대가지고 편자가 남으면 편자를 줄로 갈아서 편자를 수정하고, 발톱이 조금 여기저기 남아있다 그러면 발톱을 바깥에서 깎죠. 그리고 나서 못하고 못 관통에서 나온 거 일종의 절단이죠. 이렇게 돌려갖고 끊어버리잖아요. 특수하게 생긴 소형망치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근데 이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립본도 만드는 명장, 우리가 잔인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강철로 된 칼을 만들 때는 아까 말한 단철을 무수하게 많이 달궈서 여러 번 달궈 갖고, 그 다음에 물속에 넣어서 식히고 또 달궈서 두들긴 다음에 물속 넣어서 식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철 칼을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강철이 굉장히 고강도 강철이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단철을 가지고 강철을 만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의 온도가 중요하다고요. 화덕 온도랑 물 온도. 그래서 아들이 조수하다가 물속에다가 이게 몇 도나 되나 손 집어넣었더니 아버지라는 자가 칼로 이 팔을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내 허락 없이 네가 왜 물 온도를 넘겨다 보냐 이거지. 이런 그러니까 노하우가 아주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명장들의 라인은 여전히 있지만, 그런 명장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 원리의 굉장히 고급진 장비 세트, 기술 세트를 일반 장제사나 일반 대장장이가 사용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자가 일반화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저 편자는 뭘 의미하냐. 강철이 대량 생산된 건 19세기 후반입니다. 강철 대량 생산이 아닌 상태, 강철이 아직 대량 생산되기 전 상태에서 철을 다루는 기술이 최고 수준으로 일반화된 거예요. 저게. 그걸 뜻해요. 저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단철이 쉽게 만들어져야 되고, 단철을 쉽게 만들려면 연료가 엄청 들어가요. 우리가 왜 옛날 기록에 보면 가야에서 철편을 일본으로 수출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 나오죠. 그 철편이 뭐냐면 저게 단철편이라고요. 아주 잘 만든 단철편. 단철편이 있으면 그걸 이제 화덕에 넣어서 달고 갖고 두들기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칼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철을 만들려고 그래도 연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저 연료가 예를 들면 화북지방이다. 황하변. 혹은 저기 어디야, 유라시아 초원벨트. 저기 나무가 없어요. 유라시아 초원벨트 밥 질 때 쓰는 게 솥동아니에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나 철을 어떻게 다루냐고. 코크스가 있어야 다루는 거예요. 코크스. 유연탄을 건류시킨 거. 지금도 전 세계 코크스의 6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수출됩니다. 코크스는 우리는 물론 이제 석탄을 수입해서 코크스를 직접 만들죠. 포철 같은 데는 포스코는 코크스를 수입하는 건 아니고 코크스가 있어요. 코크스가 11세기에 일반화돼요. 그 다음에 저 도구들 보세요. 지금 봐도 야, 참 신기한 도구다. 잘 만들었네. 어떻게 쇠를 저렇게 마음대로 다루는 도구냐. 어떻게 그 발톱을 말 발톱을 저렇게 한번 칼로 그으면은 그냥 저 칼 굉장히 예리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각종 도구가 있어야 되고요.
말을 따라다녀야 되니까 화덕이 이동식이 돼야 돼요. 저 장제사의 화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철이 연강으로 대체된 것은 19세기 후반기입니다. 그 전에 단철 갖고 작업했는데 단철 작업에 상당히 굉장히 그 고급진 작업이 일반화된 거예요. 편자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편자를 하려면 초원지대에 말이 많아야 되고, 근데 초원지대는 당연히 숱이 없죠. 그러니까 코크스가 있어야 되고, 단철 다루는 기술이 일반화돼야 되고,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편자는 단품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한반도에서는 편자를 저렇게 많이 쓸 이유가 없었어요. 말이 일반화되질 않으니까. 여긴 초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자 시스템은 시스템으로서의 편자 시스템은 결국 빨리 잡으면은 10세기 말, 왜냐하면 10세기 말로 잡을 수 있는 게 편자를 사용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나와요. 10세기 말부터. 그래서 제가 편자 10세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코크스를 고려하면 11세기에서 12세기입니다. 저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 저런 것들이 저런 식으로 저 이동형 장제사, 그 다음에 대량으로 편자를 만들어내는 대장간, 이런 게 말을 엄청난 숫자로 기를 수 있는 황하 이북 지역에 일반화됐다. 이게 우리를 목을 졸른 거예요. 그 일반화가 늦어도 12세기에 끝났고요. 12세기에. 그럼 우리는 목을 졸른다고요. 그럼 거기서 수십만 마리의 군마가 만들어져서 편자 달고서 그냥 여길 쓸어버리니까 저런 거를 그 부대마다 다니면서 부대 전속으로 장제사들이 따라다니고 그 대형 부대 뒤에는 편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대장간이 돌아가고 있고 그걸 위해서 연철이나 단철 그 철편이 계속 공급되고 있고 코크스가 공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하는 특수 열처리한 표면이 강철화된 모루, 표면이 강철화된 전체가 강철은 아닌데 이렇게 고탄소, 고강도 강철화된 표면이 그것도 열처리하면은 강철화되거든요. 모루는 그 표면 그러니까 탄소광으로 강철화돼 있는 거라고요. 탄소 함량 높게. 그래야 손상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 쇳덩어리 전체가 모루, 망치, 그 다음에 아까 그 발톱깎이. 그 날카로운 칼 이런 것들이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화된 사람들이 대장장이로서 혹은 장제사로서 군부대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군마들하고. 이 시스템이라고 이게. 이 시스템, 이 편자 시스템 나오면서 우리가 숨도 못 쉬게 된 거예요. 이거. 숨도 못 쉬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보지 마시고 가슴 아프다 생각하고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정치는 선거로 통하고요. 모든 선거는 정당으로 통합니다. 우리가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만들어서 정치와 정당을 밑바닥서부터 바꿔내야 됩니다. 국민의힘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정정당당 지금 바로 가입해 주십시오. 정정당당은 공명선거 참관 감시운동, 무결선거 네트워크 및 교육감 후보 단일화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